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할 얘기는 글로 남기면은 한 편의 소설처럼 책 한 권이 돼버려요. 이해되죠? 책 한 권이 돼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 얘기를 노은역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게 그럼 요은역들은 그게 득이죠. 이해되죠? 네, 말하자면 이게 언젠가는 이제 글로 남기려고 했었는데 글로 남기자. 이게 너무 길어. 정말 한 권의 소설처럼 되거든. 말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짧게 금방 되는 거든. 그래서 이게 글이 아니라 말로 설명 좀 해 주려고요. 먼저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 분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의 세상 체계를 알려주면은 이 지구촌이 요 크기보다 훨씬 커요. 훨씬 더 커. 모양 같아요. 근데 규모가, 크기 자체가 훨씬 더 커. 그죠? 훨씬 더 커가지고 훨씬 더 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봐. 말하자면 지금 이 지구촌이 전투기, 현재 전투기 가지고 제트기류 좀 타고, 그리고 지구 한 바퀴 돈다 그러면 빠른 전투기로 금방 돌아. 이해되죠? 근데 원래 지구촌은, 현재 이 지구촌의 빠른 전투기 가지고 한 바퀴를 돈다. 절대로 그렇게 빨리 못 돌아. 엄청난 오랜 시간 걸린다. 크기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서 일단 그 큰 지점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이랑 이 지구촌 크죠? 큰 지점에서의 네트워크 현실은 네트워크가 더 광대역으로 펼쳐져 가지고 해야지만 되고, 교통편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이해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톤 지수라고 있는데, 톤 지수가 뭐냐면 이런 젓가락 이런 게 톤 지수가 높은 거야, 문물 중에서. 이해되죠? 우산, 연필, 볼펜, 그냥 간단하잖아. 아무리 슈퍼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이불로 그런 최첨단 그런 거 안 쓰고 최첨단 슈퍼 볼펜이 나왔다 쳐. 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이런 볼펜 쓰는 거야. 평범한 볼펜, 평범한 연필 쓰고. 그런 게 톤 지수가 높다 그런 거야. 자동차도 최첨단, 슈퍼 최첨단이 나오지.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그 닥달을 쓰겠다. 디자인도 그냥 옛날 좀 약간 좀 탱크 같이 좀 약간 좀 튼튼하고 이런 느낌 들고, 나 이런 거 그냥 쓰겠다. 그게 톤 지수야. 그래서 톤 지수가 높다 말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개인의 자유니까. 이해되죠? 개인이 자유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한복 입고 살아. 거기가 최첨단이야. 근데 한복 입고 살아, 사람들이. 최첨단이긴 한데 그냥 한복 입고 그냥 한옥에서 그냥 살아. 최첨단 문물을 다 갖추고 있지만 겉보기엔 그냥 소초라 돼 있지만 그게 다 최첨단이고 해가지고 쓰고 있어. 그렇게 살아. 이해되죠? 그리고 사람이 그런 지점도 있고, 어떤 지점은 막 엄청난 빌딩들, 거대 빌딩도 세워놓고, 당연히 크기 자체가 스케일 커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지. 건물 사이로 막 드론에다가. 그런 풍경에서 있고, 같은 지구촌 내에서 어차피 다 최첨단이야. 어차피 사람이 안 죽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문화적으로 좀 뭐라 톤지수가 높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뭐 최첨단 뭐 최고의 어떤 그 느낌, 그냥 그렇게 살겠노라, 그러한 범위도 있고, 이 지구촌에서 삶의 어떤 패턴이라. 그리고 사람이 안 죽어요. 어차피 안 죽어서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를 이걸로 설정한다고. 보험사를. 그러니까 보험사가 되면, 보험사가 뭐 오래 안 죽으니까 보험사 약조가 그런 거야. 보험사를 설정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보험사를 설정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스치가만 해도 죽어. 근데 누군가는 보험사 뭐 이런 설정을, 아니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하면 안 죽어 사람이. 슈퍼맨이야 슈퍼맨. 이해되죠? 극명해. 한 친구인데 한 명은 슈퍼맨 같이 사는 거야. 한 명은 그냥 보험사 설정을 하면은 스치기만 해도 죽어.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진짜 법적인 정신 용어인데, 염소 목줄이라고 해요. 염소 목줄. 염소를 나무에 묶어놨어요. 헐겁게. 누가 풀어 가면 그만이잖아. 근데 엄연히 그 풀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가져가면 어떻게 돼? 절도잖아. 이해되죠? 투명 인간이,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됐어. 그래서 여자 목욕탕이라든가 훔쳐봤어. 그럼 안 되지. 위법이지. 엄연히 위법이야. 그렇게 법으로 다루는 거야. 법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개인의 선택이거든. 나는 완벽한 자신의 물건을 나는 완벽하게 보관하겠노라고. 완벽한 그 방어 시스템 싹 해가지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 근데 입장이 어떠냐면은, 누군가는 뭐 그냥 대문 열어놓고 살아. 어차피 훔쳐가면 절도니까. 어차피 세상이 최첨단이니까. 아니 뭐 가져갈 거지. 네가 저거 오면이 가져가면 그 절도다. 이렇게 이 말 한마디로 되는가. 이게 그러한 세상. 그리고 경찰 업무도 어떠냐면 경찰 업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날아다녀.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날아다녀. 누구냐면 경찰이야. 경찰. 쉽게 말하면 치안. 왜냐하면 기술이 좋은 만큼 도둑들도 도둑이라 쳐요. 도둑들도 날아다녀. 맞죠? 도둑들도 최첨단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야. 그걸 잡기 위해서 또 움직여. 최첨단 경찰력도 움직이니까. 그 치안 질서가. 완전 총력자 같은 거 하는 거 날라다녀. 이해되죠? 단지 어쨌든 훔쳐갔어. 최첨단이라고 해가지고 최첨단 시설에다가 염소를 보호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헐겁게 묶어놔도, 헐겁게 갖다 놔도 가져가면 절도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누군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 각각이 다 틀려. 그런 맥락이 있고, 그냥 보험사가 됐어요. 보험사가 됐는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친구란 명함이 세상에서 뭘 것 같아요? 남이야, 남. 친구란 명함 자체로는 그냥 남이야. 찾을 수가 없어. 막상 좀 자주 보고 하다가 친해지고 했지. 멀어지지. 그럼 찾을 방법이 없어. 만약에 어떤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굳이 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근데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존재는 가족들이지. 그렇죠? 가족들은 가족이 뭐 좀 연락이 안 된다. 뭔가 법적으로 생사도 확인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할 수가 있어.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게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거지. 그러나 남인 경우에는 친구라도 한번 뭐 연락을 좀 가린다 하면은 한문 찾을 길이 없는 거야. 법적으로 누가 찾아줘? 치매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 그거 이해를 하시면은 보험사가 됐어요. 그럼 보험국으로 간단 말이야. 거기서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생활권을 가버리는. 왜? 어차피 자기 가족들은, 본인의 가족들은 보험사에 있는데도 면회를 한다고. 심지어는 이래. 너 지금 누구 무슨 대소사가 있는데 뭔가 문중에서 뭐 필요한 대소사가 있는데 너 거기 처박혀서 뭐하냐, 당장 튀어나와 이런다고. 진짜로 가족이라는 단위에서는. 그러면 이 보험사 내가 여기 좀 쉬고 있는데 가기 싫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거야 뭐 개인적으로 좀 가족들한테 욕 좀 먹겠지, 뭐 그런 식의 싸가지면. 그죠? 근데 그건 가족이니까 가능한가? 면회도 돼. 타인인 경우 불가능. 그 상태에서 이 입장이 생활권을 바꿔버린다고. 내가 있던 생활권은 지겨워, 거기 말고 딴 데로 갈래. 그리고 보험국 갔다가 다른 생활권 가버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같은 생활권을 또 가게 돼. 보험사 그럼 뭐 갔다 온 거야 그냥. 되죠? 그게 그런 거야. 그래서 보험사 설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된 이해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애들 전쟁을 저기 생활권 두 군데가 가위가위보로 싸워. 가위가위보로 뭔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가위가위보로 결정이 안 돼.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서로 그럼 한판 붙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애들하고 필요한 범위는 보호 조치 걸고 뭔가 피신 조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진짜 전쟁을 해버려. 왜? 죽어봐야, 거기서 죽는다는 개념은 죽어봐야 보험사거든. 보험사 처리돼버리는 거야. 보험사 처리니까. 그리고 이제 한판 붙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생활권이란 범위가 원래 모두의 삶의 스케일 범위 이해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염소 목줄. 아무리 최첨단 슈퍼 기술력을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험사 설정해놓고 스치기만 해도 콕 보험사 죽어버린 보험사로 그런 설정 딸 수 있고, 아무리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자기 물건을 그냥 자기 영역 내에서 헐겁게 딱 갖다 놔도 놓고 사는, 뭐 가져가면 절도니까 소처리 해놓고 그런 입장도 있고. 자, 이해되죠? 그러한 삶, 그게 원래 삶의 본권, 삶의 패턴. 원래 여기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게 그거죠. 가족은 우주국까지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타인은 우주국까지 못 찾아. 반대로 가리면 당신은 권리가 없다. 왜? 무슨 권리로 나를 이렇게. 그리고 에이스라고 있는데, 에이스가 뭐냐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무력형 업무를 보면 에이스력이라고 해요. 원래 정식말이 있어요. 또 정식말인데 에이스도 정식말이고, 그 에이스란 명함 붙었을 때 업무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죽었나 살았나 개인의 호구조사 같은 거. 개인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호구조사 같은 거 그냥 그것만 해. 왜냐하면 우주는 알고 보면 고독하단 말이야. 누구나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독 속에는 무한대의 고독 각각이, 실제 물리상의 존재치는 사람은 우주 공간상에서 떨어져 있어요. 각각 본인의 목금 개인 기본 환경 시스템 내부 중심에 살고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라고 보면 돼.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게 무한 고독 상태라고. 그래서 각종 어떤 피폐가 예상되나 사람의 피폐는 진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렇게는 진단 못하지만 사람은 그거 진단하겠다 싶고 사람의 어떤 범위를 침해할 수도 없는 거고, 절대로. 그건 무슨 어떤 범위가 돼야지만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도 그런 걸 입을 안 건단 말이야. 겉보기엔 몰라 어떤 피폐에 누워 있는지. 근데 하지만 에이스 경찰 업무 중에 호구조사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살아나 죽으나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냥 살아있구나 체크, 체크. 이런 업무도 에이스 업무 중에 한 개야. 바쁜 건 아니고
맨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좀 필요상 하긴 하겠죠. 그런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에이스 업무 중에 또 한 개는 그 생활권이란 게 엄청나게 넓죠.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다차원 생활 환경이란 게. 근데 정치를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거기가 멸된 경우가 있어요. 멸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럼 그 폐허권이 된, 그걸 그냥 폐허권이 됐는데 거기에 경찰이, 에이스력이 오토바이 한 대 타고 거기 진단을 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생명체의 유무 체크하면서. 왜 오토바이인지 아세요?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 상태를 이용하면 차 안에 들어가죠. 환경 측정을 좀 더 밀접하게 못한다 이거지. 그 에이스력이 오토바이를 타죠. 그리고 좀 닫혀있고 방어 같은 거 하고, 이 공간하고 좀 더 밀접하게 닿아있는 상태로 측정을 하는가. 오토바이를 모는 입장은.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체인 소리가 나는데, 칭 소리가, 이게 뭔 소리냐면, 칭 하면서 공간을 가주는 거야. 칭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천천히 움직여. 그 소리로 초음파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 징후, 이건 다 포착한, 전체 환경을 다 포착하는 거예요. 소리,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쓰지, 다. 하지만 소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 소리도 반드시 들어가. 입으로 소리 내는 거야. 칭. 그래서 오토바이, 안개가 자욱하면서 오토바이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쓰는 거야. 이것도 이불로 그렇게 쓰는 거야. 환경 측정용으로. 그 안에 수많은 센서들이 환경 측정이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헤드라이트, 소리, 필수라고. 이해되죠? 제대로 측정하려면은 그런 거 없으면 안 돼. 또 안개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무시무시하게 칭 이렇게 가. 그래서 그게 어쨌든 왜 그냐면, 왜 무섭다 그러냐면, 거기가 무슨 사태를 겪어서 어떻게 해서 환경이 망가져서 사람이 못 살게 됐는지, 무슨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망가지게 되기까지의 그 원인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력,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무시무시한 지점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 거 진짜. 그리고 보고를 하죠. 멸 보고를 해요. 여기 뭐 어쩌고 그 멸 보고 딱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조치가 들어가겠죠. 뭐 그런 거. 우선 1차 멸 보고 형태가 들어와야지 에이스가 뜨고, 에이스가 최종적으로 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무가 좀 심도 깊겠죠. 뭐 거기 돌아다니는데 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얘들을 있는데도 무슨 조치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싹 날려버리는 조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들 발견했어. 얘들은 지금 좀 하다, 살리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철학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법적이기도 한 결정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죠. 경찰력이야, 경찰. 지금 현재 경찰력이 우력형 업무를 보는 순간 에이스라 부르면 돼요. 그 업무를. 에이스 업무점을 본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좀 풍경이, 원래의 풍경들이 좀 유추가 좀 되죠? 원래의 풍경이죠. 사람 살아가는 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미가 살아있어. 핵심이 뭐냐면, 최첨단을 통해가지고 뭔가 SF, 이 지구촌에서 말하는 SF 영화 보면, 무슨 최첨단 뭐 세상이 뭐 되고 나면 인간미가 사라져 있지 않을까. 아니야. 사람의 원래 근성들이 톤지수 높은 것도 대단히 선호해. 용서목줄 이렇게 헐거분 거, 아니 자신이 그냥 여기 물건 갖다 놨어. 최첨단 세상이지만 그걸 각종 뭐 방어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냥 여기 물건을 여기 갖다 놨어. 최첨단인데도. 맞죠? 그래서 그런 측면 따지면 대단히 휴머니즘, 인간미 넘친다. 그래서 원래 패턴, 인간미 넘치고 사람다운 세상,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서로 존중을 해요. 맞아.
얘는 지금 보험사 설정이 스치기만 해도 죽는 상태 같이 설정을 좀 기민하게 해놨다. 그러면 주변에서 아 얘는 그렇다라는 걸 알지. 서로 배려를 해. 또 이쪽 한쪽은 누군가는 아 난 그런 설정 안 했어. 그럼 슈퍼맨이 안 죽어. 안 죽어. 그죠? 서로 그렇게 어울려 사는가. 자, 이해하셨죠? 이 얘기를 지금 글로 정리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그 사유, 이유, 맥락을 좀 더 말은 이렇게 쉬운데 그죠? 글로 하면은 소설 한 권이 돼버려. 이 정도 얘기만. 저희 집 앞에 멍게랑 해삼을 파네요. 오랜만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최첨단이라는 게 인간미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명예라는 거. 근데 진짜 대단히 그냥 사람들이 사람답게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의 파워 같은 거. 가족들은 타인의 경우는 찾을 수가 없어. 우주가 공권이 그냥 작정하면 못 찾는다고. 뭐 찾아줄 이유도 없고 맞죠? 딱히 뭔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가족들은 권리가 돼. 어디에 있던 좀 걱정돼가지고 부탁을 하면 일단은 찾을 수 있어. 따라서 이 맥락도 대단히 중요한데 보험사 됐죠? 다른 차로 가버려. 다른 보험차에서 다른 상하권 가버려도 여기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해. 얘는 찾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 이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세상 살아가는 게 속편한 입장들. 가족이란 단위 서로가 뭐 그런 거고 타인은 애초에 타인 배경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허무해. 대단히 허무한 거라고. 친구 리더만이 맨날 했던 말. 친구란 의미가 뭐냐? 친구란 의미가 뭐냐? 뭐 가까워? 뭐 친구가 가족도 아니고 소식 끊기면 찾을 방법 없는 게 친구야. 친구에 대한 규정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자체 그런 개념이 친구라는 개념 포괄적인 측면인데 뭐 친구 때문에 뭘 어떻게 하고 친구 때문에 뭐 어떻게 하고 친구 때문에 뭐 어떻게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친구는 그냥 타인이야. 타인인데 서로 좀 이해를 좀 하는 것 뿐이지. 얘들 저 친구는 영원히 동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시 난 그까지도 이해를 했어. 처음에는 저도 또 한 가지 날 이해시키는데 경공 보고 앞에 이쁘잖아 리더만. 얘는 어떤 경우냐, 가깝다고 해가지고 얘가 너 앞에 있는 이 집에 있는 경공 가깝다고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너랑 가족이냐? 뭐 가족처럼 이잖아. 하지만 가족은 아니야. 그럼 얘도 떨어지면 한뭉차사 되면 어떻게 찾냐는 거지. 그렇게 까마득한 상태인 거다 원래가.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좀 더 뭔가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두터울 수 있는 뭔가를 또 뭔가 좀 하긴 하는데 그게 엄연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일단의 이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게 딱 그 말이 맞아. 세상 혼자 사는 거다. 그게 초고도 공권의 그냥 본래 상태인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법이 이제 공권법은 공권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따라서
그래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라도 가족들밖에는 보증이 안 되는 거야. 1차적으로 친구가 왜 만약에 이런 풍경 있잖아요. 그거 뭐가 잘못된 거냐 원래. 자기 원래 시세에서 본인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머니 아버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누구 걔 있잖아요. 요 말 있잖아. 이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에 해당돼.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한테 이해를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취지쯤에 해당되는 거야. 아, 이 친구, 이래, 원래는? 아, 너 친구, 고개 끝도 없고, 네가 그래, 사실은. 사람이 안 죽잖아. 그 세월에 친구들을, 대역들을 오다 가면서, 만나가면서 이래저래 사람들을 사귀었을 거 아니야. 좀 만나보고 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거를 들고, 그게 상식인데, 거기다 들고, 옛날에 그때 그쯤 친구 이러면, 아, 그래, 그래, 그때 친구,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대체. 부모 입장에서. 이해되죠? 대단히, 그런 경우에 대단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야. 수많은 범위. 친구에 대해서 어떤 뭔가 어필을 한다는 게. 마찬가지. 뭐 회사에 갔는데 뭐 회사 동료랑 얘기를 했어. 근데 내 친구 중에 누가 그것도 대단히 먼 얘기야 사실은. 아 친구 쪽쪽쪽쪽 아는 사람 친구. 그래 뭐 얘기는 되지만 상당히 먼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야. 그 친구보다 그 회사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왜냐면 회사 사람들은 저기 있잖아. 어떤 그거 뭐 무슨 회사 어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 훨씬 더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 역할을 회사가 해주나? 아니거든. 세상의 기준 역할은 누가 해주냐? 맵이 있지. 맵 좋지. 근데 맵만 가지고 불편하잖아. 어디가? 경찰들이 해줘. 공무원들이 해주는 거. 어디 관공서 그렇게 경찰.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랜드마크인 거지. 본래 랜드마크 역할을 그런 관공서, 경찰이 대표적이고 관공서들이 해주는 거야. 이해되죠? 딱 마크지 마크. 도장 찍힌 다 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인 거지. 명함같처럼. 이해되죠? 그 본질적 역할은 원래 관공서들이 해주는 거고 랜드마크적 역할을. 그래가지고 어디 찾아간다 하면 관공서 이름 대고 찾아가는 게 원래 형태야. 그죠? 회사도 뭐 맞긴 맞다만 그거는 이제 뭐 맞긴 맞다만 그거 뭐 좀 2차적인 거야. 1차적으로 항상 관공서야. 관공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뭐 약속을 해도 관공서를 그게 기본 이해인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관공서 중에서도 경찰 기반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염소목줄하고 친구 요 관계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보험사 요 세 개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개는 가족. 가족은 뭐 그냥 가족은 떨어질 수가 없어. 가족인데 하문차사야. 존재하질 않아. 그죠? 존재하질 않아. 포기를 해야 돼. 영원히. 가족은 그런 단위에 있어. 그래서 가족은 되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정적이야. 대단히 안정적. 이해되죠? 가족은 그런 단위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조차도 법적으로 가족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신의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돼. 그 동물들의 복지도 있단 말이야. 비천우주에서 따진다 법적으로. 함부로 안 돼. 절대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구상을 해보시면 아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그런 현실이 진짜.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미 넘친다. 원래가 인간미 넘치고, 그리고 다양하잖아. 버라이어티하다, 풍부하다고. 이해되죠? 억지 부려가지고 막 안 될 범위들 막 끼워놓고 그런 거 허용되는 범위만 해도 너무나 다양하고 풍부해. 이 깊이가. 이해되죠? 그런 삶을 사는가 모두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관공서를 기준으로 하지. 사업하는데 맵 중요하지. 관공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관공서들이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아셨으면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게 뭔가 성공과 실패라는 게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뭐 그냥 요따만한 그 가게 한 개 차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여러 환경에서 사실은 상당한 뭔가를 형성하고 있던 입장이 당장 어떤 지점에서는 그냥 가게 한 개 조그만 한 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한 베팅 형태라 가지고 그죠? 사업이라는 게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가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게 없어요. 망하면 신청해. 다시 망했다 쳐. 사업하다 신청하면 다시 총알 채우듯이 다시 복귀시켜줘. 기본 레벨로 떵떵거리는 부자로 다시 만들어줘. 다시 살아봐라. 다시 살아. 또 막 뭐 뛰어들고 또 망해. 또 다시 기본. 또 망해. 또 다시 기본. 단지 그 뭔가 왜 망했느냐. 적어도 어떤 뭔가 하겠죠. 그리고 그냥 다시 다시. 왜? 그것도 일종의 소비잖아. 맞죠? 그것도 일종의 소비고,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야. 그냥 다시 채워서 또 도전하면서 망해서 또 다시 채워줘도 그것도 소비가 되고 경제 잘 돌아가. 이해되죠? 뭐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라서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관리를 해야 됨을 전체가 아는 거지. 그래서 뭐 뭔가 어떤 독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럼 법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야. 다 이 기본 이해 상식이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적절한 전체 경제 동향을 협의를 봐가지고 딱 수순을 맞춘다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경쟁은 마음껏 해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원래 패턴이. 원래가. 이해되시죠? 정상화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화 됐을 때 이 지구촌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더 그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할 수 있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해봐요. 어떤 경우는 뭐 대강 이런 식이겠네 저런 식이겠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이거 동영상 남겨놓을게요. 자, 이상입니다. 재미있었길 바랍니다.